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이 앞으로도 계속 허용됩니다. 자,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 1년이 지나 곧 단속에 들어갈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환경부는 이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표를 의식한 조처가 아니냐, 환경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6월에 사라졌고 다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 되살아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없어지게 됐습니다. 환경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서도 이렇게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1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새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소감염병 럼피스킨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데요. 우리 지역 경북은 어떨까요?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김철순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소감염병이죠. 럼피스킨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축산 농가가 비상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예방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현황이 어떤지 알아보죠.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의 김철순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철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저 경북과 제주를 빼고 전국이 다 뚫렸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자, 예.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우리 지역 경북 괜찮은 건가요? 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는 없고요. 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현재 백신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저희 도도 지금, 오후 한 3시경 집계를 하니까, 예.
93.8%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요, 경북이? 네, 경북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늦게 이 백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진도가 제일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정도 되면 내일 정도 되면 예. 거의 이제 100%에 근접해서 그렇죠.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완료가 돼도 안심할 수 없는 사항은 백신의 항체가 약 한 3주 걸립니다. 아, 3주가 걸리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뭐 평상시 하던 방역, 차단 방역이라든지 예. 소독, 그다음에 그 구충, 해충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지역 백신 접종 93.8%니까요. 거의 뭐 100% 근접했으니까 우리가 제일 늦었다. 다른 전국적으로 보자면 거의 100%다 되겠군요. 예방 접종이. 예. 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11월 1일 날 예. 백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타 도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충남 같은 경우는 벌써 한 열흘 넘었죠. 받은 지가. 예. 네. 상당히 빠른 시간에 접종이 네. 완료됐고, 자, 현재 그 전국적인 이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제 10월 20일 충남 서산이죠. 거기 발생을 한 이후로 경기, 강원, 전라, 그다음에 충북, 인천, 이렇게 지금 뭐 경남까지도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8개 시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81건, 81건이 발생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81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신고 건수를 잡은 거고요. 예. 여기에 따른 이제 뭐 살처분이라든지 그런 피해는 상당합니다. 약 한 5,000두 정도 이렇게 살처분을 했습니다. 예. 5,000두나 살처분을 했군요. 그 집계된 발생 건수가 81건인데. 거의 다 지금 살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뭐 81건 발생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군요. 예. 그래서 살처분은 이미 5,000두 이상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자, 정확히 럼피스킨병이라는 게 어떤 질병인 건가요? 네, 럼피스킨병은 이제 1929년도에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에서 이게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병이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주 감염 개체는 동물 중에서 소입니다. 소. 예. 소나 물소에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증상 같으면 가장 큰 증상이 고열. 그다음에 뭐 잘 안 먹는 식욕 부진, 그다음에 이제 전신의 이 피부나 점막의 결절,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입니다. 럼픽하는 이 결절이 지름이 한 2에서 5cm 등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가죽이 손상이 되고,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는 우유 유량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순놈 같은 경우는 불임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 손실이 커서 국제 우리가 이제 수역 사무국 이런 데서도 리스트 A 질병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게 이제 그 증상이 걸려서 증상이 오는 게 이제 잠복기라 그러죠. 저희들은 28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걸리면 28일 동안에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이제 이렇게 전파가 돼도 우리가 이제 발견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사율은 사실은 높진 않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충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정도의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게 지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게 잠복기가 최대 한 달 가까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발병한 지 한 2주 된 거잖아요. 처음 발병한 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폐사율이 뭐 높지 않다고 하시는데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0% 정도 보는데요. 10%.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경제적 피해가 커서
뭐 피부 개사라든지 가죽이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고기 외에도 부산물로 이제 가죽 같은 걸 이렇게 많이 가공도 하고 다른 산물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하나도 못 쓰는 거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우유, 그다음에 유사산 이렇게 해서 이제 심각한 이제 경제적 손실을 오는 그런 이제 해외 악성 전염병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살처분으로 이제 대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발병한 지역에. 그냥 이 병이 만약에 이 럼피스킨병 걸렸다가 폐쇄율이 10% 정도니까 이제 다시 다 치료가 되면 다 나으면 계속 이제 키우면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복 기간이 있어서. 길고 이래서 전파를 이제 타 개체에다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원발이죠, 그죠? 원 발생 그 지점에 있던 사용하는 그 개체, 그 소는 살처분을 하고 일단은 컨트롤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럼피스킨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경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난 아산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산이죠. 서산 쪽에 이제 발생을 하고 그날로 바로 이제 현재도 지금 계속 특별 방역 대책 본부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AI나 그 돼지 아프리카 열병, 그다음에 뭐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10월 20일부터 특별히 강화를 해서 이 럼피 스킨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바로 당일자로 우리 도내에 있는 14개 가축 시장을 폐쇄했고요. 그다음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25개소 거점 소독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독을 차량이나 축산 관련되는 그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제 긴급 백신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백신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50도 이상 하는 데는 본인도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50도 미만은 이게 우리 접종반이 우리 도내에 이제 176개 반 있습니다. 편성돼서 이분들이 그 백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축장하고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그 보건부서하고요. 저희 그 가축 방역부서에 시군에 있는 현장 부서죠, 그죠? 이분들이 질병 매개체인 흡혈곤충입니다. 뭐 모기, 파리 이 돼서 지금 구충을 계속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외에도 이제 저희들 또 발생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파도는 우리 도로 못 들어죠. 우리가 비발생이니까 그죠. 소하고 그다음에 분뇨를 반입 금지를 조치를 했고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지금 현재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더 이상 할 조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히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 뭐 예방 백신 한편에서 뭐 예방 백신 모자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93.4%인가요? 이미 백신 완료를 했고, 맞습니다. 자, 축산 농가에서는 이 방송 많이들 들으실 텐데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뭐 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했다고 이렇게 안심하셔서 그 방제나 이렇게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게 약 3주가 지나야 상체가 형성이 되니까요. 이번 달 말까지는 최소한 축산 내외 소독, 그다음에 흡혈곤충 방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출입 통제, 뭐 사료 차량이라든지 이 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이제 혹시 발생 지역이죠. 우리 경북만 안 했으니까 좀 전국 어디 가도 다 발생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축산 관련 시설은 방문을 하지 마시고 혹시 하시더라도 자기 집에 왔을 때는 한 5일 정도는 이 축사에 출입을 안 하셔야 돼요. 그래요? 최소한. 이게 이제 저희들 항상 이게 평상시에 다른 질병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가축 방역 수칙입니다. 이거를 뭐 준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뭐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지만 증상이 나오면 해당 시군이나
아니면 그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즉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임상 검사하고 또 시료를 채취해서 이게 걸렸나 안 걸리는 거를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 키우시는 분들 잘 좀 유심 관찰하셔서 뭐 고열, 식욕부진, 전신성 피부 점막 결절 뭐 이런 등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해당 시군에 아니면 동물위생시험소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 전염병이라고 하면 이제 지난 2010년에 구제역 파동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럼피스킨병 이건 뭐 설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안동 지역, 특히 우리 북쪽, 우리 경북 북쪽 지역은 2010년도 구제역 때문에 참 아주 심한 고통도 겪고 대단했잖아요. 그때. 예. 그런 뭐 추억이라 할 수는 없는 아픈 가슴 아픈 상처. 상처인데요. 예. 이게 럼피스킨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역처럼 공기 전파가 아니고요. 접촉입니다. 예. 닿아야 됩니다. 서로 뭐 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접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확산 속도가 구제역만큼 빠르진 않고요. 네. 그다음 구제역 때는 저희 백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도입이라든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었고 개발도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이 럼피스킨은 백신이 개발돼 있고요. 중앙정부 저희들이 이 발생하기 전부터 많이 백신도 좀 비축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사실 SOP도 만들고 재작년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매개치인 흡일권 축만 이렇게 좀 구제를 해도 이거는 막 일정 정도의 우리가 방제나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제역만큼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완료되고 나면 이번 달 말쯤 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이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의 김철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포 서울 편입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죠. 자,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아유, 하필은 오늘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 30일 발표를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건의받았다 하더라도 지난 10월 30일 김기현 대표가 김포 한강 차량 기지에서 이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였거든요. 예. 교통대책 마련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에요. 하하. 이게 정치권의 블랙홀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런던이나 뉴욕, 베이징 같이 큰 세계적인 도시들에 비해서 서울이 면적이 좁다, 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50만 인구의 김포로 편입하면 경제 발전된다는 논리인데 예. 이게 이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서울시, 김포. 그래서 의원 입법으로 당론으로 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지금 의원 입법이라고 하시면 이거 민주당 동의 없이는 뭐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그렇죠. 민주당 동의 없이는 통과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총선용 공약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경기도 분도, 경기 북도 만든다고 하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남도로 가기도 뭐하고 북도로 가기도 애매하거든요. 예. 도청이 각각 갈라지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서울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마땅한 곳이 서울 양천 강서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 예전에 양동면과 양서면이 양천구와 강서구로 편입됐으니까 그 근거를 들어서 제안을 한 것이고 어쨌든 이건 이제 지금 여론조사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하여튼 불이 확 붙었습니다. 과거에 김포시 양동면, 양서면이 지금의 서울 양천구 강서구로 편입이 됐군요. 예. 예. 자, 이런 근거도 됐는데, 자, 또 제기되는 문제가 왜 꼭 김포만이냐? 서울 외곽의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곳이 넘을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도시 구리니, 하남이니, 성남이니 많잖아요. 이거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문제가 제기죠. 더군다나 광명하고 과천 같은 경우는요. 예. 통합권이 같아요. 02 서울 지역 번호 쓴단 말이죠. 번호도 0이에요. 예. 지역 번호가. 그러니까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포 우선으로 보지만 나머지 원하는데 지역민 요구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이게 김포, 구리, 광명, 하남, 의정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메가시티가 된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러면 서울 비례해지는 건 좋다. 그러면 지방은 어떡하냐? 서울 쏠림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 메가시티를 더 키우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가 605.2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근데 평양이 서울보다 더 커요, 사실. 평양이 829.1제곱킬로미터예요. 런던이나 뉴욕, 베를린은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경쟁력을 위해서 서울로 키워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보수 진보가 다 합쳐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다 국정기조가 서울 확대는 안 된다. 국토 균형 발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메가시티 개념은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울산, 경남 등 지방 그리고 호남권 해가지고 지방의 대도시를 덩치를 키우자는 것이 주 내용이었어요. 부울경 메가시티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또 김포시는 이제 인구 분산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김포 한강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편입하게 된다는 거는 신도시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포시 부동산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매물이 쏙 들어갔다. 그런 뉴스도 좀 본 것 같은데요. 난리도 아니죠.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은 서울 입상의 마지막 기회는 김포에서 집 사는 거다. 김포 집값 최소 3억 오른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김포시 서울 편입 이 아젠다는 욕망의 아젠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는데 최고거든요. 대도시 교육문화 인프라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대구
군위군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편입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 구리, 하남, 광명, 과천 뭐 다 이렇게 기대감 번지고 있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거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 많기 때문에 더 커지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총선용 공약이다 이런 비판. 그러니까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또 어젠가요? 유정복 인천시장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이게 총선 공약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김포의 그 갑을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의견 전달해서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수도권 교통대책이라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제기한 건데 이게 이렇게 커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고양시가 제일 먼저 우리도 가겠다. 깃발 들었고 그다음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들 다 이렇게 우리도 서울시 편입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의 모든 아젠다를 이 서울 편입 문제가 최고가 됐고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주식, 부동산, 주식, 뭐 맘카페, 메가서울, 메가시티가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된 총선용 발언이다.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성공한 아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옳고 그렇든 문 떠나서 그냥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 게.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김포시 시장은 또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내심 좀 꺼리는 것 같은 뭐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김병수 시장이랑 만나서 진중하게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론에 따라 움직여질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뭐 마포구에 지어진 소각천 비롯한 난방공사 기반시설 김포 유지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김포는 또 가용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역시 오세훈 시장도 여론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또 김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울시에 자리 잡지 못한 기반들을 시설들 유치하고 교통 연결만 속도 빨라지고 부동산 시장 가격 뛰고 김포시로서는 손해날 게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현재로서는 이렇게 김포가 뜨거운 감자 좀 제한적인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선거에는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대중의 관심사여야 되고 두 번째는 찬반이 분명히 나눠야 되고 세 번째 선거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이미 하든 않든 일단 대중의 커다란 관심사가 돼서 첫 번째는 충족이 됐어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거를 막 반대한다 막 나오지 못하는 것이 반대했다가 이슈가 커지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더 커질 소지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거는 지금 중앙일보에서 분석했는데 구리, 광명, 하남, 뭐 남양주, 고양 다 합쳐보니까 한 500만 명이 영향 미친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아젠다다 해서 이거는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간에 일단은 선거 이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이미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인근 이쪽에 이제 또 국민의힘이 상당히 약세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지방의 영남권의 중진들 또 수도권 출마 요즘 뭐 압력 많이 받고 있는데 또 그런 희망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남권 다선 의원들이 불만 갖고 있다가 분위기가 달라지네. 그럼 다선에 인지도 있는 의원들이 서울 수도권 이쪽으로 나가고 영남에는 소위 얘기는 친윤 검사들이 공천받고 이 그림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여의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갑자기 좀 튀어나온 이 김포시 서울 편입론 단순히 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끼 작전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